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최종 장소를 두고 이제 하노이로 결정이 됐는데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먼저 하노이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미국이 큰 양보를 했다. 우선 이렇게는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이 다낭을 선호했던 것은 이제 과거 2017년 경험으로 인해서 경호 및 대통령의 이동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다낭을 선호했던 것이지 꼭 하노이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 협상을 앞두고 굳이 이 문제를 크게 쟁점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54년 만에 이제 김정은이 이제 할아버지처럼 이제 국빈으로 방문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노리는 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북한으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점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에 이어서 베트남을 국빈으로 방문하면서 좀 정상 국가라는 이미지를 과시하고 싶은 또 공산당 국가들 간의 유대를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지난 싱가포르 방문 때와 같이 국빈 자격으로 초청을 받음으로써 그 비용을 호스팅하는 베트남에서 내주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국빈으로 가게 되면 베트남에서 그 비용을 대게 되는 상황인가요? 네, 지난번 싱가포르 방문 때도 싱가포르 총리가 이제 국빈 자격의 방문 형식을 취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일행이 싱가포르에 머무는 비용 등을 싱가포르 측에서 부담한 전례가 있습니다. 비건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비건 대표 같은 경우도 원래 판문점에서 회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평양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뭐 양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고 미국이 들어가겠다고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느 쪽이 그걸 선호했는지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미국 쪽이 평양을 크게 나빠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네, 그 이유는 지난번 이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 판문점에서 6차례 협상이 있었는데 그 협상 과정에 대해서 미국이 매우 불만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북한의 협상단이 충분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건건 이제 본국에 보고를 하고 또 지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대표 측은 오히려 평양에 가서 하는 것이 북한의 빠른 의사결정을 좀 촉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평양에 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으로서는 이미 입장이 다 정리가 되어서 스티븐 비건 대표에게 충분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평양에 들어갔는데 결과물을 보면 지금 장소 결정된 것 이외에 는 김혁철과 정상회담 전에 한 번 더 만난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어떤 것들이 결과물이 나왔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결과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과연 2박 3일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입장차가 좁혀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제재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스티븐 비건 대표가 평양 방문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북한의 영변 이외 핵시설 폐기까지도 원했던 반면에 북한은 영변 시설 같은 것의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 다시 말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미국과 제재 완화를 상응 조치로 요구하는 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었을지는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2차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물 같은 것이 확실히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협상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어떤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목표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최종 목표겠죠. 2005년 9.19 합의 때는 북한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고 IAEA의 검증을 받는다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조명균 장관이 국회에서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국제사회가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개념이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지를 무엇보다 확실히 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향후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매우 기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